자, 그러면 바로 음, 또 때가 왔습니다. 22년 6월 모의고사 29부터 32까지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할게요. Despite all the high-tech devices, 이런 모든 종류의 그런 하이테크 장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자, 어떤 장비냐? That seem to deny the need for paper. 종이에 대한 요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즉 종이를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aper use in the United States has nearly doubled recently. 2배 가까이 증가했대요. 2배. 야, 많이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보죠. We now consume more paper than ever. 지금까지보다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종이를 소비하고 있답니다. 400 million tons globally and growing. 이 4억 톤이죠. 전 세계적으로 4억 톤을 소모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 지문의 내용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요거는 뭐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테니까 굳이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paper is not the only resource that we are using more of. 자, of 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소모하고 있는 유일한 자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이 증가하면서 자원 소모가 더 심해진다며 그게 종이뿐만이 아니라고. Technological advances, 기술의 진보는요, often come with the promise of using fewer materials. 종종 뭐뭐 함께 옵니다.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하는 그런 약속 이런 것과 함께 옵니다. However, 근데 the reality is that they have historically caused more material use. 이 데이가 가리키는 건 얘죠. 기술적 진보. 물 좀 마실게요. 얘네들은 이 기술적 진보라는 건요, 역사적으로 더 많은 자원 사용을 항상 유발해 왔다는 겁니다. Making us dependent on more natural resources. 자, 이거 분사구문 making이니까 ing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dependent on은 뭐뭐에 의존하는 이라는 형용사 구입니다. 네, 형용사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자원에 더 많이 의존하도록 만든다는 거야. 기술적 진보가. The world now consumes far more stuff than it ever has. 자, 여기 stuff는 materials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거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한다는 거야. It ever has. 지금까지 그랬던 것보다. 이 has는요, 대동사입니다. 그래가지고 has consumed, 굳이 따지자면 has consumed가 원래 형태인데 그냥 has만 남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시해 놨고요. 자, we use 27 times more industrial minerals. 자, 우리는 27배 더 많은 산업적인 광물들을 사용하고 있대요. Such as gold, 금이나 copper, 구리, rare metals, 이런 희토류, 희귀금속 뭐 이런 거죠. Than we did just over a century ago. 우리가 100년 전에 did, 그랬던 것보다가 되겠죠. 이 did도 아까 이 had랑 똑같은 대동사입니다. 이 did가 가리키는 거는 여기 있는 used죠. 즉 used입니다. Then we used. 자, 다음 보겠습니다. We also each individually use more resources. 우리는 또한 개인적으로도 많은 자원을 더 쓰고 있다는 거야. 우리도 그렇다는 거지. 국가만 그런 게 아니고. Much of that is due to our high-tech lifestyle. 많은 그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런 하이테크한 라이프 스타일 때문이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30번 가겠습니다. 자, 30번. 사회적 압력이 자신의 삶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우린 삶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 그죠? 님들도 항상 그런 주변 사람들의 기대 같은 걸 항상 느끼시잖아요. 혹은 뭐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취향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preferences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걸 보면 막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그걸 정말 좋아하더라도 남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왜? 소셜 프레셔 때문에, 사회적 압력 때문에가 되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Do you sometimes feel like you don't love your life?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나요? Like deep inside, something is missing. 뭔가 잃어버린 것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곤 하나요? That's because 그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We are living someone else's life.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 안 되죠. 그죠? 불행하잖아. 뭐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본인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닌데 그게 얼마나 갈까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예. 뭐 몇 번이야 맞춰줄 수도 있고 뭐 몇 달이야 맞춰줄 수 있겠지. 근데 몇 년 단위라면 혹은 평생이라면 되겠어요? 나는 안 돼. 너넨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We allow other people to influence our choices. 자, 우리는요 허락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결정에 influence, 영향을 주도록 허락합니다. 자, influence의 동의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affect 혹은 impact, 그리고 이걸 좀 길게 하면 have an effect on, 이 effect 자리에다가 influence 써도 되고 혹은 impact 써도 되고, 아무튼 이 단어들은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가 냅둔다는 거야. 허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압력으로 인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무책임한 그런 조언으로 인해서 당신 스스로를 바꿀 필요는 난 없다고 봐요. 예, 꼰대질을 많이 해봤습니다. 수업할게요. 자, we are trying to meet their expectations. 자,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맞추기, 충족하기 위해서, 충족하려고. fulfill과 동의어입니다. meet. 기대를 충족시키는 거. 뭐 나쁘진 않지. 자, social pressure is deceiving. 자, 사회적 압력이라는 것은 기만적입니다. 속이는 거라는 거지. deceive, 속이다. We are all impacted. 동의어 여기 있죠.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without noticing it.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로. 이시 가리키는 것은 social pressure고요. 그러니까 social pressure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야. Before we realize we are losing ownership of our lives. 자, 우리가 우리 삶의 이런 소유권, ownership을 잃고 있는 걸 깨닫기 전에 we end up envying. 자, 우리는 질투하게 돼요. end up ing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죠. 자, 뭘 질투하느냐? How other people live.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질투하게 됩니다. 인스타그램만 보더라도 당장 그걸 항상 유발하는 SNS잖아요. 네, 잘생긴 사람, 뭐 남자들 기준으로 뭐 여친, 엄청 이쁜 여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목에다가 금목걸이 막 10억 원짜리 막 달고 있고 다이아몬드 시계 막 이런 거 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 시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then we can only see the greener grass. Ours is never good enough. 자, 뭔 소리냐? 이 greener grass라고 하는 건 일종의 메타포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초록색인, 더 푸른 잔디만을 보게 된다는 거야.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우리 속담 혹은 속담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거에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러니까 ours is never good enough. 우리 거는 절대로 충분히 좋을 수가 없다는 거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니까, 그죠? 예. 자, to regain the passion for the life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삶에 대한 열정을 regain, 되찾기 위해서는 you must recover. 이것도 되찾다예요. 당신은 당신의 선택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되찾아야겠죠. recover, regain 동의어예요. No one but yourself. 자, no A but B는요, B 빼고 어떤 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can choose, 선택할 수 없어요. How you live, 당신이 사는 방식을. 그쵸? 내 삶은 내가 정해야지. 자, but 근데 how, 어떻게? 어떻게? 자, the first step to getting rid of expectations. 이게 주어죠. 주어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기대감, 다른 사람의 기대감을 가리키겠지. 다른 사람의 기대감을, 자, get rid of는 제거하다예요. getting rid of의 동의어는 위에 있는 removing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감을 제거하는 첫 번째 단계는 is to treat yourself kindly. 핵심이죠. 당신 자신을 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kindly, 친절하게.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대하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잘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자존감이라고 하죠. 흔히 자존감. 자존감이 낮으시면은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저는 자존감이 높은 편인데도 가끔씩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건 화내는 게 아니고 제가 논쟁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화를 자주 내는 성격이면요. 이미 이 학원에서 진작에 제가 잘렸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논쟁을 좀 격하게 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소통에 열려 있습니다, 항상. 자, You can't truly love other people. 당신은 진실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If you don't love yourself first.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나한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when we accept who we are. 자, 우리 자신, who we are이면은 보통 미국 같은 데서 쓰는 표현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ourselves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there's no room for. 이건 하나의 표현입니다. 뭐뭐 할 여지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others expectations. 다른 사람의 기대감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존감을 가지시고. 네.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제한된 상황은요. 일반적인 상황보다 창의력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뭔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뭔가 여유가 되게 많고 좀 자원이 많을 때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잖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뭔가 좀 바쁘고 빡빡하고 이래야만 좀 뜬금없이 대단한 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 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랩을 자주 하는 경우는요. 보통 진짜 시간이 더럽게 없을 때입니다. 희한해요.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짬내가지고 가사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았고 특히 그럴 때는 되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사가 아주 살벌해지고 플로우를 짜기에는 귀찮으니까 단순한 플로우가 나오고 듣기는 좋고가 되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One of the big questions faced this past year. 네, 지난해 제기된 가장 큰 질문들 중 하나는 was how to keep innovation rolling. 혁신이 어떻게 계속 굴러가게 만들지입니다. When people were working entirely virtually. 자, 이 virtually는요. 실제로란 뜻이 있는데 여기선 가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상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줌 생각하시면 되겠죠. 코로나 시기에. 이것도 아마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그 상황을 좀 주제로 잡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죠. But experts say that digital work didn't have a negative effect on innovation and creativity. 자, 뭐랍니까? 디지털 작업이라는 게 이런 혁신이나 창의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업무 생산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창의성과 혁신이라는 겁니다. 혁신도 창의성이죠, 결국엔. 없던 걸 만드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사람은 제한적인 상황, 힘든 상황에서 더 창의적인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뭐 창작은 고통이다라고 하는데 누가 말하기로 그러면 연속적으로 고통을 주면 창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가사 쓰는 거 보면 힘들 때 많이 나와. 자, working within limits. 제한된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은 pushes us to. 자, push A to B는요. A가 B 하도록 밀어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orce랑 비슷해요. 뭔가 압박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을 한다, 밀어낸다가 되는 겁니다. 자, overall 전체적으로 virtual meeting platforms, 뭐 가상 회의 플랫폼이라는데 딱 바로 줌이죠, 그냥. 줌은 put more constraint on. 자, put constraint on은 여기 써놨죠. 뭐뭐에 제약을 걸다입니다. 그래서 소통과 협동에 제약을 걸어요. Then face-to-face setting. face-to-face는 직접 만나는 겁니다. 직접 만나는 환경보다 더 많은 제약이 걸려 있어요. 그쵸? 당장 생각해봐도 그렇지.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with the press of 버튼 하나 누르면 virtual meeting host, 이런 가상 회의의 호스트가 can control the size, 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breakout 그룹인데 breakout 그룹은 소모임입니다. 소모임 그룹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enforce time constraints, 시간 제약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시간을 내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지. 자, only one person can speak at a time. 오직 한 명만 한 번에 한 명만 말할 수 있대. 자, non-verbal signals 비언어적 신호죠. 예를 들어 몸짓 같은 거. Particularly those below the shoulders. 어깨 밑에서 발생하는 비언어적 신호가 특히 are diminished. 감소한답니다. 그렇죠? 얼굴만 보이잖아. 물론 뒤로 가면 되겠지만은 뭐 자, sitting arrangement 뭐 앉아 있는 그런 배열이죠. 이게 할당됩니다. 플랫폼에 의해서요.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제약이 많죠. And visual access 이 시각적인 접근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적인 접근이 may be limited 제한됩니다. By the size of each participant's screen 이 참가자의 스크린의 사이즈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거지. 그쵸? 알 수가 없잖아. 카메라에 비치는 거 이외에는 알 방법이 없어요. 자, such restrictions 그러한 제약들이 are likely to stretch. 자, 중요한 표현이죠. stretch 하면 뭔가를 쫙 펴주는 겁니다. participants 참가자들을 펴줘요. beyond their usual ways of thinking. way of thinking 하면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 참가자들이 더 나아갈 수 있게 펴준다는 거야. boosting creativity. 이게 바로 창의성을 증진시켜준다는 거지. 부스트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32번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기펜제어입니다. 기펜제어는요.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가 같이 떨어지는 그런 재화를 가리킵니다. 중요한 건요. 가격이 일단 조건이에요.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지. 이 지문은 이걸 반대로 가면 안 돼. 수요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래요. 자, 수요 공급 법칙의 반대인데 정확히는 수요 법칙이라고 해야겠죠. 네, 공급은 딱히 안 나와 이 지문에서. 자, 보겠습니다. The law of demand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수요의 법칙은 뭐겠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올라가고 이것만 가리키는 거야. 수요 공급 법칙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요거 해석할 때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게 조건이에요. as 붙어 있는 얘가 조건이야. 얘를 먼저 해석해야 돼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져. 그죠? 이게 바로 수요 법칙이라는 거지. 자, gift and goods are special types of products. 자, gift and 재화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종류의 제품들입니다. 자, for which 나와 있는데요. 이 for 어디서 나왔냐면 이 apply 뒤에서 나왔습니다. apply for 하면은 뭐뭐에 적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적용하다. 그래서 apply for이었는데 for이 일로 이사를 간 거죠.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수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라는 거지. gift and 재화가. 자, 여기 잘 보시면 시퍼렇게 도배가 돼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어법이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이 뒤지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it 같은 짜잘한 거 내가지고 통수를 칠 수야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이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단어가 더 훨씬 위험합니다. 이거. 자, 보겠습니다. Instead of switching to cheaper replacements 이런 더 저렴한 대체품들로 전환하는 것 대신에 consumers demand more of gift and goods. 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지. 언제? When the price increases. 가격이 증가할 때. 그리고 가격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야. 자, taking an example. 예를 들어서 rice in China is a gift and good because people tend to purchase less. 구매를 덜 한대요. 즉 수요가 적다는 거야. 언제? 가격이 줄어들 때. The reason for this is 이러한 이유는 when the price of rice falls 가격이 떨어지면 people have more money 돈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한 달 예산이 300만 원이라고 치고 쌀 사는데 10만 원을 쓴다고 칩시다 원래. 근데 쌀값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5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럼 나한테 남는 여윳돈은 일단 295만 원으로 5만 원 증가하겠지. 자, 어디다가 쓸 수 있냐 그 5만 원을 spend on other types of products. 다른 종류의 제품에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는 거야. such as meat and dairy. 이런 고기나 유제품 같은 거. 그래서 change their spending pattern. 그들의 소비 패턴을 바꾼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밥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 밥값이 예산이 10만 원이라고 치자. 그리고 너네가 항상 하루에 3천 원씩 써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쳐요. 아 물론 현대 그 복잡한 계산하지 맙시다. 그냥 그렇다고 쳐요. 뭐 한 끼에 1,000원이 이게 사람 생활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 답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자, 한 달에 예산이 10만 원이고 하루에 3천 원씩 쓴다고 쳐요. 뭐 만 원이 남는데 어떡할 거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10만 원으로 한 달 식비를 쓰는데 한 끼당 3천 원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맨날 먹던 밥값이 1,500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칩시다. 그럼 님들의 한 달 식비는 예산이 10만 원이 그대로인데 소비되는 값은 3만 원으로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잖아. 아 잠깐 1,500원이라 했나? 1,000원이라 했나? 아 1,000원이라고 해. 그냥 1,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원이라고 합시다. 네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3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럼 7만 원 어디다 쓸 거냐 이거야.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걸 또 먹어요. 뭐 커피를 먹든 뭘 하든 그런 패턴이 바뀐 거잖아,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이건.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as rice prices increase, 쌀값이 올라가면 people consume more rice, 더 많은 쌀을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근데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내가 쌀값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밥을 더 많이 먹는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비율이라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비율. 예.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쌀이 일단 주식입니다. 그렇죠? 쌀이 주식이야. 아, 물론 빵 먹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쌀이 주식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아까 10만 원을 예산으로 든다고 쳤을 때 10만 원이 예산이라고 칩시다. 10만 원. 10만 원 예산이고 원래는 쌀값을 한 5만 원 썼고 그리고 반찬값을 5만 원 썼다고 칩시다.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쌀값이 올라가지고 쌀값이 8만 원이 됐어요. 그럼 반찬값이 2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비중만 생각해 보면은 쌀을 먹는 뭐 양이 증가했든 뭘 했든 간에 아무튼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못 먹으니까. 그치? 근데 이걸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반찬값이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반찬의 양 자체가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는 양은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쌀을 더 먹게 되는 겁니다. 그 부족한 만큼. 왜냐면 쌀은 안 먹을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간 여기까지 했으면 오늘 영상 끝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유바!